가라가 진짜보다 더 눈부신 것은 그것이 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네, 가라가 틀린 표현이죠. 가라는 일본어투 생활영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가짜 또는 거짓으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눈부신 것은 그것이 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락강이 말하였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욕망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다, 가르키다, 가리키다 어떤 게 틀린 표현일까요?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술을 깨닫거나 알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가르키다는 가르치다 또는 가리키다를 잘못 사용하는 비표준어입니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게 하거나 말하거나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 유튜브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할 수 있고요. 바위에 앉으면 귓바퀴 스치는 새소리가 산의 숨결을 가리킨다 이렇게 써놓으면 가르친단지 가리킨단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굽은 소나무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피운 낭화를 가리킨다 하면은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됩니다. 각주, 남겨진 향기, 쓱 그어놓은 선은 뭘까요? 네, 그 선은 줄표라고 하는데요. 부재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원래 줄표는 양쪽에 다 긋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할 때는 하나만 긋기도 합니다. 띄어쓰기도 양쪽 다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는 붙여쓰기도 허용됩니다. 밀실의 광장, 고립과 소통 양쪽에 다 선을 그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을 하나만 긋는 것도 허용되고요. 네, 다 띄어쓰는 건 원칙이고요. 또 이렇게 붙여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포로는 철망을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줄표는 컴마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같이 하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둘 다 맞는 표현인데요. 더불어 하면서 공유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다라는 맥락일 때는 띄었습니다. 숙제를 같이 하다, 운동을 같이 하다, 이때 같이 하다를 띄었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다라는 뜻이고요. 만약 붙여쓰게 되면 공유, 협력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 뜻을 같이 하다, 이때는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고락을 하다 이런 말은 없죠. 마찬가지로 뜻을 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반드시 공유의 느낌으로서 붙였어야 합니다. 거센 반발, 아이센을 쓸까요? 어이센을 쓸까요? 세다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다 아이세다를 씁니다. 물이 새다, 틈새 사이로 세죠. 다른 길로 새다, 출발과 도착 사이에서 세는 거죠. 날이 새다, 어둠 사이로 빛이 새는 거죠. 그럴 때 다 아이 세다를 씁니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어이 세다를 씁니다. 힘이 세다, 수를 세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다 등이 있는데 거세다라는 말도 거칠고 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이 세다가 맞습니다. 그의 맹목적인 친일 행각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의 의견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거센 바람이 심장을 뒤흔든다와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위에 걸맞는 언행, 지위에 걸맞은 언행.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만약 맞다이면 맞다는 동사이고 알맞다나 걸맞다는 형용사입니다.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때 는을 취하고요.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때 은을 취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맞는 반지 동사니까 는을 쓰고요. 비위에 맞지 않는 음식
본 용언이 동사니까 보조 용언도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는이 맞고요. 본 용언이 형용사면 보조 용언 또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이 맞습니다. 너럭바위 균열에 딱 맞는 햇볕 한 조각, 이름에 걸맞은 온기로 첫눈의 상처에 알맞은 위로를 살포시 채운다. 동사는 는을 쓰고요. 형용사는 은을 씁니다. 견습생에게 모포를 덮어주세요.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까요? 이미 올바른 문장 같은데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라고 합니다. 견습생과 모포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견습생은 수습생이라고 순화하고요. 모포는 담요라고 순화해서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수습생에게 담요를 덮어주세요 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는 3일 뒤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올바르게 고치래요. 원래 그 코에 빨간 줄 그어놨죠. 인용보를 써서 직접 인용할 때는 직접 인용격 조사를 써야 합니다. 직접 인용격 조사는 라고입니다. 고는 간접 인용격 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를 쓸 때는 인용보호가 없을 때입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그는 3일 뒤에 돌아오겠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용보호가 있을 때는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쓰고요. 인용보호가 없죠. 이럴 때는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씁니다. 그는 3일 뒤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고참들은 멋진 망년회를 위해서 매주 얼마씩 불입한다. 이것을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참, 망년회, 불입 이것들은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참은 선임으로, 망년회는 송년회로, 불입은 납입으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선임들은 멋진 송년회를 위해서 매주 얼마씩 납입한다. 우리말로 고치니까 확실히 더 멋지죠? 그 기술자는 심기가 불편하면 곤조를 부린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곤조는 고집, 근성, 고약한 심보, 심술, 심통, 마음보를 뜻하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곤조를 고집, 근성, 심보, 심술, 심통, 마음보 등으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기술자는 심기가 불편하면 심술을 부린다 라고 표현하심이 옳습니다.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 관형사는 품사를 말하고요. 관형어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말합니다. 관형사는 어떤 조사가 붙지도 않고 어미의 활용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사용합니다. 세, 헌, 순 이런 것을 성상 관형사라 하고요. 한두, 셋 이런 것들을 수 관형사라 하고요. 이, 그, 저 이런 것들을 지시 관형사라고 합니다. 나는 숲 생활을 좋아한다. 숲은 명사인데 생활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명사이면서 관형어고요. 순미의 차를 빌린다. 순미는 명사고 의는 조사인데 차를 수식하니까 순미의가 관형어에 속합니다. 독서할 시간이 없다. 독서하다는 동사인데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시간을 수식하니까 독서할은 관형어에 속합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던가 말던가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드는 원어인 든가 또는 든지의 약어로서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런데 더는 과거를 나타내는 전성어미입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선택이니까 든가를 쓰고요. 또 든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나치를 빼고 그러든 말든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여자 더는 과거를 나타내고요. 얼마나 예쁘던지 혼이 나갔다 이때 던도 과거를 나타냅니다. 뜻을 함께 하면서 우린 얼마나 기뻤던가 역시 더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좀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어떤 올바른 표기일까요? 부사 좀이 동사 그만하다를 수식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좀 그만해라 라고 표현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구어체에서는 그만 좀 해라 하듯이 부사가 어근 뒤에 와서 어근과 어미를 분리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을 어근 분리 현상이라고 문법적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그만 좀 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난 좀 그만하고 설명에 집중해라. 그만 좀 하고 들어라. 그만하라는 말 좀 하지 마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떠나면 그만인걸, 떠나면 그만인걸.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만약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니은 걸은 가벼운 반박, 감탄, 후회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니까 붙여 쓰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띄어쓰게 되면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가 되고 의존명사 거에 목적격 조사 리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는데 이때 거는 물건이나 사실,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무리를 떠나는 야생 늑대처럼 떠나면 그만인걸 가벼운 반박이고요. 이거 정말 눈부신 성과인걸 감탄이고요. 이미 끝난 일인걸 후회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걸 먹어라 이렇게 띄어쓰게 되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이 뒷말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되고요. 그녀가 웃는 걸 보고 싶다. 이때 거는 모습이 됩니다. 그 일 그만하고 그 일 그만하고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그만하다는 형용사와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 그만하다는 어떤 상태나 크기가 그 정도만 하다 또는 사정상 그럴만도 하다라는 뜻이고요. 동사 그만하다는 어떤 행위를 계속하지 않고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한 일로 놀라지 않는다. 그 정도만한 일로 놀라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서두르는 것,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때 그만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일 그만하고 이 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 일 그만 멈추고 라는 뜻이 됩니다. 10분 만에 풀어 제꼈다. 10분 만에 풀어 젖혔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보조동사 제끼다는 어떤 일을 쉽사리 해치워서 끝내다 라는 뜻이고요. 동사 젖히다는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또는 안쪽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보조동사 젖히다는 앞말을 속 시원하게 막힘없이 해내다 라는 뜻이 됩니다. 10문제를 10분 만에 풀어 제꼈다, 쉽게 풀어서 끝냈다 라는 뜻이고요. 고개를 뒤로 젖혔다, 기울인 것이고요. 장막을 걷어젖히다, 활짝 연 것이죠. 온 동네 떠나갈 듯이 울어젖혔다, 시합을 이기고 한껏 웃어젖혔다, 막힘없이 거침없이 앞말을 해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상처를 꿰매다, 꿰매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꿰뚫어서 매다라는 뜻인데요. 사물을 묶거나 끈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것은 아이 매다입니다. 어이 매다는 물건을 어깨에 올리다 또는 가득 찬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시어는 꿰뚫어서 묶는 행위이므로 꿰매다가 맞습니다.
파도는 상처를 꿰매는 갯바위가 들이쉬는 긴 숨결이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흉터는 꿰맨 상처의 더 굳센 모습이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개해 나가다, 전개해 나가다 어떤 올바른 표기일까요? 나가다가 동사로 쓰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라는 뜻이고요. 나가다와 다른 동사와 함께 쓰여서 보조 용언으로 쓰이게 되면 그 동작을 진행함이라는 뜻이고요. 나아가다는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하다 또는 목적을 향해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돌나물 젖은 목소리 잡으려 집을 나갔다 하면 공간 이동한 거고요. 시는 낯선 상상력을 전개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이때는 전개를 진행한다 라는 뜻이고요.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새끼 거북의 꿈. 이때는 본용어가 보조용어니까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데요. 이때는 본용어가 본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씁니다. 참을 나눠 먹었다. 이것은 반드시 띄어 쓰고요. 약속을 잊어먹었다. 이것은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을 먹었다, 참을 나누다 둘 다 본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쓰고요. 약속을 먹었다 아니죠. 있다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일 때는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술이나 마시러 가자 둘 다 동사이기 때문에 둘 다 본용언이니까 반드시 띄어 쓰고요. 그를 부려먹었다, 그를 먹다는 아니죠. 부리다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붙여 쓸 수 있고요. 이 일을 하다 이거 본용언이죠. 그래서 반드시 띄어 써야 되고요. 그는 하다 아니죠. 아프다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이 나와바리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대빵이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죠. 나와바리, 대빵, 뭘로 바꿔야 될까요? 나와바리와 대빵은 일본어 두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와바리는 구역이라고 바꾸면 되고요. 대빵은 대장이라고 순화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다 라고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를 먹다, 나이를 잡수다, 나이를 들다, 연세를 드시다. 잡수다는 먹다의 높임말이고요. 먹다는 새해 첫날 먹는 음식과 함께 나이를 더 먹다라는 뜻으로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들다, 나이 연세를 드시다 해서 드시다는 들다의 높임말이고요. 들다는 들어오다 또는 들어가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을 쓰시면 안 되고 주격 조사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다, 연세가 드시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 둥글둥글 나이테가 많아진다. 그분은 나이를 잡수고 이끼 낀 바위가 되었다. 그 어른은 연세가 꽤 많이 드셨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날지 못한다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붙였은 못하다는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뭐뭐 하지 못하다의 꼴로 쓰여서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는 보조용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띄어쓴 못하다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요. 실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해요. 앞에 있는 동사를 부정하는 보조용언으로 쓰인 것입니다. 전 노래를 못해요. 실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오늘 목이 아파서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내일 올게, 내일 올게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릴케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릴깨로 발음되지만 릴깨는 비표준어이므로 틀린 것이고요. 릴케로 적습니다. 적을 때는 릴케로 적고 읽을 때는 릴깨로 읽습니다. 세모난 의지는 내일 올게라며 네모난 약속을 했다. 내가 도울게요. 적을 때는 게요로 적고 읽을 때는 깨요로 읽습니다. 너답다, 너답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답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마치 형용사처럼 느껴지죠. 형용사가 아니라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징이 있음을 뜻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뜻하면서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것이 붙어서 하나의 형용사를 만들어요. 그냥 답다는 전미사인데 너답다는 하나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말에 반드시 붙였습니다. 이제 어른답게 행동하라. 책다운 책은 내 안에서 너를 꺼낸다. 층계를 이고 오르니 너답다 할 밖에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만약 붙였으면 부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뒤지거나 뒤처지지 않으려고 모두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말로는 너나 없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띄어서 쓰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너도 나도 시를 쓰겠다고 한다. 너나 없이 모두가 시를 쓰겠다고 한다 라는 뜻이고요. 너도 나도 이렇게 띄었으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띄었으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쁜 우리말 너스레를 아시나요? 너스레는 수다스럽게 떠벌려 놓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릇에 아가리나 흙구덩이 위에 걸쳐놓는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석쇠 위에다 주로 고기를 올려 굽는 반면에 너스레 위에는 주로 솥이나 그릇을 올려놓습니다. 또는 콩나물 시루를 받칠 때 쓰는 두 개의 막대기도 너스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아가리 위에 놓이기 때문에 입술에 비유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녀는 나만 만나면 너스레를 놓는다. 그녀가 부리는 너스레는 듣기 좋다. 당황하여 공연히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는 너스레를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와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널 잡으러, 널 잡으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러나 뜻이 다릅니다. 으러는 동작의 직접 목적을 표시하는 연결어미고요. 으려는 동작을 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표시하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리고 으려는 의료고의 준말입니다. 흩어진 마음 걸어 모으러 그 섬에 갔다. 그 섬에 간 목적은 걸어 모으는 것이고요. 팥배나무가 널 잡으려 가지를 뻗는다. 가지를 뻗는 이유가 잡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비가 오려나 보다 조짐이 있다는 뜻이고요.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할 때도 역시 곧 일어날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물을 늘려서가 맞을까요? 그물을 늘려서가 맞을까요? 늘이다는 이응을 쓰는 늘이다는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당겨서 길어지게 하다 또는 공간적으로 축 늘어뜨리다 또는 공간적으로 확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늘리다는 수나 량을 증가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수나 량을 증가시키다. 그래서
그물을 늘려서가 맞습니다. 공간적으로 늘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의 수를 늘렸다. 리을이 맞습니다. 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늘렸다가 맞습니다. 달리하다, 달리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달리가 서술형 전미사 하다와 만나면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입장이나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 달리가 띄어서 쓰게 되면 달리는 부사가 되고 하다가 동사가 됩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의견을 달리하다, 생각을 달리하다, 해법을 달리하다 이러면은 어떤 목적어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 즉 의견을, 생각을, 해법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 숙제를 달리하다, 운동을 달리하다처럼 띄어서 쓰게 되면 숙제나 운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남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마자가 하나의 명사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자마자가 하나의 연결어미입니다. 앞절의 사건이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에 잇따라서 뒤절의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따라서 앞말 용언의 어간에 붙여서 씁니다. 예를 들면 성남에 도착하자마자 구겨진 기억이 시간의 지평 위에 반듯하게 일어섰다. 이와 같이 붙여서 씁니다. 되다의 띄어쓰기. 되다가 보통 명사 뒤에 오면 자동사니까 띄어쓰고요. 서술성이 있는 추상명사 뒤에 오면은 전미사니까 붙여쓰고요. 그리고 다른 동사 뒤에 오면은 보조동사니까 띄어씁니다. 물이 얼음 된다. 그가 돼지 됐다. 몸이 마비되었다. 의견이 가결되었다. 여기에 오게 되었다. 오늘은 공부해야 된다. 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다, 이빨을 드러내다.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만약에 드러내다 이러면 안에 있는 것을 들어서 밖에 내놓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빨을 뽑아내는 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드러내다 이렇게 쓰면 보이지 않는 것을 또는 감추어진 것을 나타나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독이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맞추자 나는 고독의 내장을 드러내고 새입 토끼풀 채워 박제했다라고 했는데요. 드러내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은 들어서 밖에다 꺼내놓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했다, 따라했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따라했다에서 했다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누군가 하는 대로 했다라는 중심 의미를 갖는 본용언입니다. 따라도 본용언이고 했다도 본용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하다의 경우는 아프다 본용언이고 하다가 보조용어입니다. 아프다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어입니다. 그래서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됩니다. 그는 나와 똑같이 따라했다 해서 본용언과 본용언이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쓰고요. 바람맨 여승은 부상당한 어치세를 보고 아파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띄어쓰면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바지에 땡땡이 무늬가 이빠이 그려져 있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땡땡이와 이빠이는 일본어 두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땡땡이는 물방울로 순화하고요. 이빠이는 가득 또는 가득히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물방울 무늬는 한 단어이므로 붙였습니다. 바지에 물방울 무늬가 가득 그려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르고요. 가득히 그려놓은 물방울 무늬로 벽에 생기가 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떠나라는 말하지 마세요. 떠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떠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의 표정은 떠나라는 듯 하다. 네, 기억만 틀린 것이고 나머진 다 옳은 표현입니다. 원래 떠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구조인데요. 니은은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고 쓴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떠나라는 는이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동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의 표정은 떠나라는 듯하다. 듯하다는 보조동사이기 때문에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만난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하다는 보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또다시 기지개를 또다시 기지개를 또다시를 띄었어야 될까요? 붙였어야 될까요? 또다시의 또는 다시와 만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또하고 다시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같은 말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또다시는 다시를 강조하는 말이니까 거듭하여 다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수의 수면이 반짝반짝 몸을 뒤척인다. 또다시 상념들이 기지개를 켜는가. 이렇게 또다시는 붙여 쓰는 것이 바릅니다. 똑같이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조금 더 틀림없이 비슷하게 라는 부사 똑과 같이가 합쳐진 합성어가 똑같이입니다. 똑같이는 같이보다 더 강한 뜻을 나타내고요.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붙였습니다. 합성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두 개 이상의 단어, 즉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합니다. 바다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면 갯바위는 물꽃을 피운다 할 때 똑같이 붙여 쓰고요. 거울은 아침마다 내 안에서 똑같은 날을 꺼낸다 역시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뜨거워질수록 어떤 결발은 표기일까요? 본 용어과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보조 용어 중에서 어지다와 어하다는 항상 붙였습니다. 그래서 뜨겁다와 지다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뜨거워지다. 그런데 리을 수록이 하나의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어미는 지다의 어간, 지에다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모두 붙여서 쓰는 것이 바릅니다. 그래서 눈빛들이 뜨거워질수록 벽은 더 두꺼워졌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띄다, 떼다. 이 단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쓸 때마다 헷갈리죠. 우선 첫 번째 띄다. 이 띄다는 지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띄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에 잘 띄다 일 때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이나 간격이 벌어지게 하다 라는 말이에요. 네, 사이나 간격이 벌어지게 하다. 그런데 떼다는 껌이나 이런 것들이 딱 붙어 있는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푸른 빛을 띠다, 지니다 라는 뜻이고요. 미소를 띠다, 이것도 지니다죠. 그림이 눈에 띈다, 네, 눈에 띄다 할 때 쓰고요. 두 단어는 띄어 쓴다. 보도에서 껌을 뗐다 라고 사용됩니다.
그 마대에 쌀을 가득 담아라.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대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마대를 포대 또는 자루라고 순화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자루에 가득히 담아라 또는 그 포대에 가득히 담아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득은 가득히의 준말입니다. 말 달리는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말 달리다, 즉 말을 타고 몰거나 달리다 라는 뜻의 말 달리다는 사전에 등록된 하나의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조사가 끼어들면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가에서 말 달리는 바람이 한사코 내 기억의 풍경을 울리겠다 한다. 이렇게 붙여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말한 듯, 말할 듯, 말하듯. 듯은 언제 띄어쓰고 언제 붙였을까요? 듯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리을 뒤에 있으면 듯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였습니다. 그가 뭔가를 말한 듯하다. 곧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이었다. 이때 관형사형 어미 뒤에 있기 때문에 듯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다. 돈을 물쓰듯이 한다. 이때 리을이나 니은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없기 때문에 듯은 연결어미이므로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쓰듯이 어간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듯이는 원어이고요. 듯은 듯이의 준말입니다. 정답을 맞추다, 정답을 맞히다.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맞추다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치하게 하다 또는 딱 들어맞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다, 서로의 결과를 맞춰보다, 문짝을 문틀에 맞추다처럼 표현되고요. 마치다는 목표물에 가서 닿게 하다 또는 주사나 매를 맞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정답을 맞히다, 강아지에게 주사를 맞히다, 화살로 표적을 맞히다처럼 표현됩니다. 금방 꽃 피운 팥배나무 바구물 속 물그림자를 내 얼굴과 맞춰보더니 물그림자와 얼굴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더니 라는 뜻이고요. 물그림자 입술에 꽃잎 하나 떨구어 맞췄다. 가서 만나 닿게 하였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매달아 놓다, 매달아 놓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본용어가 보조용어니 만나면 붙여쓰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띄었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앞말이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일 때 반드시 띄었습니다. 여기서 예문에서 매다와 달다 두 개의 의미어가 만났으니까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띄었어야 합니다. 매달아 놓다. 그런데 쫓아내 버렸어요. 쫓다와 내다 이것도 두 개의 의미어니까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띄었어야 하고요. 매다와 달다 두 개의 의미어가 모였으니까 합성어임으로 띄어쓰고요. 공부하다에서 하다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가 붙은 것은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공부해 하고 띄고 보니 힘들었어요 하고 표기합니다. 먹지마, 먹지 마라, 먹지 마요, 먹지 마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요, 먹지 말라.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라의 기본형은 말다이고요. 어간 말에 리을을 살려서 명령형 종결음이 아라, 아요가 만나서 마라, 말아라, 말아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원칙이고요. 말다의 명령형 종결어미에 한해서 리을이 탈락해서 마라, 마요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먹지 말라고의 줄임말이 라가 붙은 겁니다. 이것은 간접 명령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옥수수, 엄마는 그 옥수수를 먹지 말라 했다, 말라고 했다 해도 되고요. 전달하는 거고요. 문헌을 비치는 물빛이 떠나지 말라고 그냥 고 빼도 되죠. 원하는 듯 하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며칠 동안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아래 것을 쓰려면 몇일 동안 하고 발음됩니다. 7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을 쓸 때는 띄어서 써야 되고요. 몇일 동안 하고 읽습니다. 며칠은 한자어가 아니고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며칠은 얼마 동안 또는 그 다른 몇 번째 되는 날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수다스러운 거울이 며칠 동안 말이 없다. 며칠만 기다려보자. 당간지주는 며칠에 세울 거니. 신령이 바구물을 찾은 게 며칠날이었지. 네, 며칠의 유사어로서 며칠날이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아이 배다는 스며들거나 스며나오다, 아기를 뱃속에 가지다, 또는 줄기 속에 뭔가를 가지다, 또는 사이가 좁고 촘촘하다 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것을 안에 지니다 라는 뜻이면 전부 다 아이 배다를 씁니다. 어이 배다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낫으로 베다, 베개를 베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풀은 숙이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다, 가지게 된 습관이고요. 풀을 베면, 낫으로 베듯이 베면 손에 파란 냄새가 가득 뱄고 가지게 되었고요. 풀을 베고 누우면, 베개를 베듯이 베고 누우면 마음에 파란 빛깔이 가득 뱄다, 배어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바치다, 똑같이 발음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치다는 무엇이 떨어지지 않게 지지대 같은 것을 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치는 아래서 위로 라는 뜻의 강세접사입니다. 밭히다는 밭다, 능동사 밭다의 피동사입니다. 히가 피동접사니까 피동사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부딪힘을 당하다 라는 뜻이고요. 바치다는 공손하게 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턱을 받치고 졸고 있다. 장롱을 책으로 받쳐 놓았다. 염소뿔에 받쳐서 넘어졌다. 남은 일생을 글쓰기에 바칠 것이다 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벌려놓고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벌이다죠. 버려놓고 할 때 벌이다는 어떤 일을 드러내놓고 행하다 또는 나열하다, 진열하다 라는 뜻이고요. 벌리다는 간격을 벌리다 라는 뜻입니다. 네, 반대말은 오물이다, 다물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업이나 잔치나 일을 벌여놓고가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내놓고 행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산에는 가판 위에 과일을 벌려놓고 전시하다는 뜻이죠. 입을 해 벌리고 간격을 벌리는 거니까 벌리고죠.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표현됩니다. 벌써 왔을 걸.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왔을 걸에서 리을을 관형사형 어미로 착각하여 자꾸 띄어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리을 걸은 추측 또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종결어미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소리는 할 걸로 나는데요. 적게는 할 걸로 적습니다. 임은 벌써 왔을 걸. 풍경 소리에 방울나무 냄새가 배었잖아. 세심하게 살필 걸. 내 눈 속에 부처가 누구였을까? 네,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변변하지 않은
변변치 않은, 변변찮은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변변하지 않으니 줄어서 변변치 않으니 되었고요. 변변치 않으니 치읓과 않으니 만나서 변변찮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변변찮은 이렇게 야를 쓰는 것은 틀린 표기입니다. 4번이 틀린 표기이고요. 변변찮은 꽃잎에 향기가 진한 활주로가 있다. 이때 변변찮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린 음식이 변변찮아 멧돼지의 표정이 마뜩찮다. 이때 마뜩찮다도 잔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뭐 별건가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별것의 구어적 표현이 별거입니다. 그 별거에다 또 이다가 붙어서 별거인가, 이 별거인가가 된 것입니다. 그게 뭐 별거인가. 그런데 이 이다의 어간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연 뒤에 붙을 때는 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별건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생략 가능해요? 모음으로 끝나는 체연 뒤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그게 뭐 별것인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비밀에 붙인다, 비밀에 붙인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붙이다는 무엇을 어딘가 보내다, 맡기다, 또는 부족하다, 또는 음식을 익히다, 또는 농사를 짓다, 또는 바람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 붙이다는 주동사 붙다의 사동사로서 달라붙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달라붙게 하다 라는 뜻이 아니면 전부 다 붙이다를 쓰시면 맞습니다. 편지를 붙이다, 투표에 붙이다, 힘에 붙이다, 빈대떡을 붙이다, 논을 붙이다, 부채를 붙이다 등이 있고요. 달라붙게 하다라는 뜻에서는 불을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흥미를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별명을 붙이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술값은 분바이 하기로 했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막상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면 한국말이 잘 생각 안 나죠. 분바이는 일본어2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분바이 하다, 분바이 하다를 나눠내다 또는 각자 내기 하다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각자 내기 하다,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치시면 오늘 술값은 각자 내기 하기로 했다와 같이 됩니다. 노래할 때 삑사리가 잘 난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삑사리는 일본어2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삑사리는 실수, 음이탈 또는 의성어로 삑 소리 또는 빽 하는 소리, 헛발질 등으로 순화해서 씀이 바람직합니다. 노래할 때 이탈이 잘 난다. 이때 잘은 쉽게 자주라는 뜻이죠. 도와주려다 헛발질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당구공이 빽 소리를 냈다 또는 삑 소리를 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삑사리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동문과 피동문 어떻게 구별할까요?
영어에서는 모든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어 쓸 수 있지만 한글은 수동의 뜻을 가진 피동사나 사동사 그리고 되다라는 전미사가 붙은 동사가 있는데요. 자의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단어를 씁니다. 피동접사로는 이희리기가 있고요. 피동문은 주어가 동사의 행함을 당하는 것이고요. 사동접사로는 이희리기, 우구, 추가 있고요. 사동문은 주어가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쾡이에게 먹히는 다람쥐는 살쾡이를 먹이는 어머니다. 모든 약자는 모든 강자의 어머니다. 먹히는은 먹음을 당하는 것이니까 피동이고요. 먹이는은 먹게 하는 것이니까 사동에 속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사시미에 소주를 마시고 싶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할까요? 딱 봐도 이상한 말 한마디 들어있죠. 사시미는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시미를 생선회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생선회에 소주를 마시고 싶다와 같이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훨씬 좋죠. 사이쇼 쓰는 법 3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 우리말까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순 우리말과 한자어와 순 우리말이 만난 합성어가 있고요. 원래 한자어끼리는 사이숏을 안 쓰는데 사이숏을 안 쓰면 다른 단어와 혼돈되기 때문에 예외로 둔 6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자음이 된 소리가 날 때 사이숏이 들어가고요.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이 겹쳐날 때 사이숏이 들어가고요. 모음 앞에서 니은 발음이 추가되어 날 때 사이숏이 들어갑니다. 같은 이유로 사이숏이 들어가고요. 된 소리 앞에서 사이숏, 미음 앞에서 니은이 나는 경우, 모음 앞에서 니은 발음이 나는 경우에 사이숏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외 6단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대로는 조사대로와 의존명사대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체연, 그러니까 명사 뒤에 쓰이면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고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리을 뒤에 쓰이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소리가 명사니까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대로는 의존명사이니까 띄었습니다. 빨간 풍요에 지칠 대로 지친 사과나무가 허리를 굽혔다 해서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대로는 의존명사입니다. 따라서 띄어서 씁니다. 악어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인 경우 붙여 쓰고요. 각 분야의 전문 용어인 경우 붙여 쓰기 허용됩니다. 합성어인 경우 개떼, 소떼, 양떼, 이리떼 등이 있고요. 그 외에는 각각의 단어니까 띄었습니다. 양아치들이 개떼처럼 몰려다닌다 붙여 쓰고요. 악어떼가 모래톱에 나와 햇빛 줄기를 나눠 먹는다. 이때는 각각의 단어니까 띄어 쓰고요. 나눠 먹는다 해서 본용어과 본용어에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습니다. 수박만 한 참외, 수박만한 참외, 수박만한 참외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앞말이 뜻하는 바를 할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용은 뒤에 씁니다. 그런데 만이 체언 뒤에 쓰이면 만은 보조사이기 때문에 만과 하다는 띄었습니다. 이때 하다는 어떤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전부를 쏟을 만한 도전이 손짓한다 해서
본 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띄어쓰고요. 수박만한 참외가 노란 유혹을 한다 해서 많이 명사 뒤에 쓰였기 때문에 많은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띄었습니다. 소용없을 뿐더러, 소용없을 뿐더러. 어쩜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어쩐지 띄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띄어쓰지 않습니다. 리을 뿐더러는, 이렇게 리을 뿐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연결음이입니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합니다. 그래서 소용없을 뿐더러 이와 같이 붙여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쭉은 예쁠 뿐더러 영산홍과도 잘 어울린다. 거기 가봤자 소용없을 뿐더러 지금 여기에 할 일이 많다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유리에 쓰인 글씨, 착유리에 써진 글씨 두 표현의 차이는 뭘까요? 쓰다의 피동은 쓰이다와 그 준말인 쓰이다가 있습니다. 이 쓰이다와 쓰이다는 단순히 피동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써지다는 쓰다라는 본동사와 어지다라는 보조동사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써지다는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쓰는 행위가 이루어지다 또는 쓰는 행위가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면에 쓰인 이름, 얼굴에 써진 불만, 현판에 멋진 액자가 쓰여 있다. 잡념이 많아 글이 써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착유리에 쓰여진 글씨가 희미하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쓰다의 수동형은 쓰여지다가 아니고요. 쓰이다, 또 쓰이다의 준말인 쓰이다가 있고요. 또 쓰다와 보조용은 지다가 만나서 써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지다는 수동과 보조용언이 중복되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인, 쓰인, 써진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착유리에 쓰인 글씨가 쓴 글씨가 써진 글씨가 희미하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글자들이 써지는 동시에 지워진다 보조용언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스승으로서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으로 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고요. 으로 써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스승으로서 너에게 충고한다 라고 하면 스승은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구마는 이 지역의 특산물로서 중요하다. 역시 자격이죠. 책으로서 감정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도구가 책이니까 도구니까 써를 쓰는 것이 맞고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다. 대화가 해결하는 도구니까 써를 쓰는 것이 맞고요. 눈물로서 사정하다. 눈물이 사정하는 도구니까 써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커매지다, 시커매지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시커멓다라는 본용언과 그리고 지다라는 보조용언이 만난 형태입니다. 원래 시커멓다의 어간, 시커멓의 연결음의 어미, 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다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와 어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면 히읗 발음은 모음 앞에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와 어가 합쳐지면 매가 됩니다. 이렇게 뭐와 어가 합쳐지면 매가 되고 그래서 시커매지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커매진 피부는 바다의 기록이었다와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다, 예기치 못하다.
예기치 못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생각하고 기다린다 라는 뜻의 예기하다와 못하다 라는 보조용언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기하지 못하다의 준말이 예기치 못하다입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못하다는 부사와 동사가 만난 게 아니고요.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로서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입니다. 방안은 예기치 못한 존재들이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만든다. 예기치 않은 할 때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만남이기 때문에 띄어서 씁니다. 제10항, 제10항, 제10항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제10항에서 제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뒷말에 붙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은 틀리고요. 이렇게 붙여 쓰는데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10항 이렇게 쓰는 것은 원칙이고요. 양쪽으로 다 붙여 쓰는 것은 허용입니다. 현재 와사비의 가격 상승은 보합세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와사비, 일본말인 거 다 아시죠? 보합세, 이것은 일본어 한자 표기입니다. 일본어식 한자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와사비와 보합세는 일본어 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와사비는 고추냉이로 순화하고요. 보합세는 주춤새로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주춤새 우리말 참 좋죠. 고추냉이 발음도 좋고요. 그래서 고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고추냉이의 가격 상승은 주춤세다. 다시 한번요. 현재 고추냉이의 가격 상승은 주춤세다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 지금껏은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것은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서 그것이 닿는 데까지 또는 몇몇 부사 뒤에 붙어서 그때까지 내내 하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란 어근이나 특정 단어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 즉 파생어를 만드는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붙였습니다. 한껏, 힘껏, 마음껏, 정성껏. 원래 정성이라는 말에 것이 붙어서 정성 닿는 데까지 라는 새로운 파생어가 생긴 것이고요. 여태껏, 지금껏, 여태라는 단어에 것이 붙어서 여태까지, 내내라는 새로운 단어가 파생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최선을 다해왔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의 왁구가 안 맞는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왁구, 딱 들어도 우리말이 아닌 티가 나죠. 왁구는 틀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일본어 투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왁구를 틀이라고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고치면 문에 틀이 안 맞는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의 틀을 미리 잡을 필요가 있다와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표기는 없다 대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붙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띄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띄었을까요? 어다는 어디에다 라는 부사입니다. 어디에다. 네, 어디에다, 디귿이 두 개죠. 어디 할 때 디귿이 있고, 에다 할 때 디귿이 있고, 그래서 디귿을 두 개 다 써는 거고요. 어디에다 부사고, 대고는 대다라는
뭐뭇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향하고, 데다가 동사니까 따로 띄었어야 되겠죠. 큰 소리 치니. 그래서 어디에다 향하고 큰 소리 치니 이런 뜻으로 다 대고 큰 소리 치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비가 오므로 산책을 그만했다. 어무로 쓸까요? 어무로 쓸까요? 무로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어미니까 용어는 어간에 붙여서 쓰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으로는 조사입니다. 즉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이니까 조사 앞에는 명사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다의 명사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가 오므로 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휴식을 취함으로 피로를 벗어났다. 으로는 조사니까 여기 취함하고 명사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함을 수단으로 해서 피로를 벗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이없다, 어이없다. 어떤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이는 어처구니와 동의어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 라는 뜻으로는 어이없다 또는 어처구니 없다 라고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어의는 말씀 어자의 뜻의자, 즉 언어의 뜻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의는 사극에서 왕족의 의사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옷 의자를 써서 왕의 옷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검찰의 본질은 조작 날조라는 어이없는 낙인이 현실인 듯 하다라고 표현하고요. 허무맹랑한 험담이 가지를 뻗으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그려진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므로 오뎅은 실컷 사줄게.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한번 고쳐보세요. 잔고하고 오뎅은 일본어 두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잔고는 잔액이라고 고치고요. 오뎅은 뭐라고 고칠까요? 어묵이라고 순화하였으니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잔액이 충분하므로 어묵은 실컷 사줄게 라고 순화하였음이 바람직합니다. 자다 깨다 한다, 자다 깨다 한다, 자다 깨다 한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다는 다가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다 또는 다가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연결어미 뒤에는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띄어쓰고 깨다가 띄어쓰고 한다라고 표시함이 맞습니다. 가는 생략해도 됩니다. 오전엔 춥다가 또는 오전엔 춥다 가 생략해도 되고요. 오후에 따뜻했다. 손으로 쓰다 보니, 쓰다가 보니에서 연결음이니까 띄었습니다. 손으로 쓰다 보니 틀릴 때가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자다 깨다 한다 또는 자다가 깨다가 한다 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앉으시오, 앉으시요.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문장을 끝맺는 종결형 어미로서는 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서 오로 적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5항에 따라 해오체를 만드는 보조사 요를 쓰고자 한다면 시, 요의 준말 셔요 또는 세요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울나무 냄새가 그대 입술을 스치거든 내게로 오시오. 바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너럭바위 위에 가만히 앉으시오. 이렇게 적고요. 오세요, 오셔요, 앉으세요, 앉으셔요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이때 안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이고요. 앞에 거 되는 되다의 어감만 써놨기 때문에 문장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거 되는 되어의 준말입니다. 여기서 어는 종결 어미이니까 문장이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르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됐다. 이때 됐다는 되었다의 준말이고요.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됐기는 되었기 때문에 준말이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일 때는 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되다의 어간에 어미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못하다를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용언, 그러니까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죠. 용언에 연결음이 지가 붙고 못하다가 오면 못하다는 암말의 뜻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못하다는 한 단어예요. 보조 동사로서 한 단어니까 항상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다, 가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와 같이 항상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가 됩니다. 오래되어, 오래되어.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시간이나 사물이 지나간 기간이 길다는 뜻의 오래되다는 자동사로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득히 오래되어 더 사랑스러운 마에불의 입술을 스쳐온 바람이 내 입술에 머문다. 이렇게 붙여 쓰고요. 오래된 책에는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전, 오래전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인데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를 나타내는 오래전은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3일 전, 3주 전, 10년 전처럼 일정한 때보다 일정한 시간 앞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노송도 기억을 못하는지 반응이 없다 할 때 오래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를 나타내고요. 얼마 전 책장이 일긋일긋 흔들리더니 책들이 쏟아졌다. 이때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죠. 10년 전 꽂아둔 책들이 나를 향해 셀기죽 기울였다. 역시 일정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쓸까요? 이미 올바른 문장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시된 문장에 이다가는 동사 이타의 어간, 이세다가 다가가 만난 형태입니다. 이때 이따가는 잠시 어떤 장소에 머물다가 라는 뜻이고요. 이 따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따라서 이 따가를 쓰는 것이 바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라는 뜻이고요. 좀 이따가 떠나겠습니다. 즉 머물다가 떠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이렇게 띄어쓴 한 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는 개념에 쓰이고요. 이렇게 그 외에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여쓴 한 번은 과거 어느 때 시험 삼아 해보는 거 또는 어떤 기회가 될 때 또는 어떤 상태를 강조하거나 일단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를 딱 한 번 만난 일이 있다. 이때 진짜 한 번이죠. 이때는 한 번, 두 번 할 때 한 번이기 때문에 띄어쓰고요. 한 번은 그와 술을 마신 일이 있다. 과거 어느 때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고요.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이때는 한번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붙여서 씁니다. 벽에서 종이 조각을 다 떼어내라.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할까요? 종이 조각에서 조각이 쪼각하고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동사 떼어내다에서 띄다는 진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떼어내다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띄다는 진이다니까 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떼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벽에서 종이 조각을 이렇게 사이시옷 넣어주시고요. 벽에서 종이 조각을 다 떼어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나도 한때는 새였소. 한때는 할 때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띄었은 한때는 한때, 두때, 세때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처럼 세는 개념의 때입니다. 붙였은 한때는 지나간 어느 시기 또는 같은 때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띄어 쓰는 맥락은 거의 없습니다. 그대와 나 사이에 나라든 틈새도 한때는 새였소. 눈 쌓인 빙산처럼 차갑게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이렇게 한때는 과거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한때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창문 창문 너머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넘어는 동사 넘다의 활용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문을 넘어가서 이런 뜻이고요. 너머는 어떤 사물의 저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문 너머는 창문의 저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담장을 넘어 길을 건넜다 이렇게 쓰면은 담장을 넘어가서 사람이 담장을 넘어가서 라는 뜻이고요. 언덕 너머에 무지개가 눈부시다 하면 언덕의 저쪽에 라는 뜻이고요. 창문 너머 방울나무가 향기롭다 하면은 창문의 저쪽에 라는 뜻이 됩니다. 하염없이 속절없이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하염없이는 끝맺는 데가 없이 아득하게 한없이 끝없이 라는 뜻이 있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는 어쩔 도리가 없이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염없이 일렁이는 너울은 바위의 마음이다 에서 하염없이는 계속해서 끝없이 라는 뜻이고요. 하염없이 물의 속살을 들여다보는데 소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해서 이때 하염없이는 멍하게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청춘이 가버린 것은 어쩔 도리가 없이 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좋아할는지 좋아할런지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리을 는지는 어떤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런데 리을 런지는 비표준어니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다에 대해서 말한다면 과거의 경우 뭐뭐 했는지 모르겠다. 현재는 뭐뭐 하는지 모르겠다. 미래는 뭐뭐 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좋아할는지 모르겠다. 눈이 올는지 날이 어둡다. 일이 잘 풀릴는지는 두고 보자 라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째째한 성격, 째째한 성격,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사람의 성격이나 씀씀이가 좀스럽고 인색하다거나 어떤 것이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변변찮고 시시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면 이 째째한이 맞습니다. 이 째째한은 비표준어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 어이를 쓰게 되면 긴장된 상태로 강하게 발음되고요. 아이를 쓰게 되면 힘이 풀린 상태로 발음하기 때문에 낮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째째한, 째째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신은 째째하여 쉽게 질투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너의 째째한 기부가 너의 째째한 성격을 드러낸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고, 폐쇄돼 있고, 폐쇄돼 있고, 폐쇄되어 있고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되다가 추상명사랑 만나면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폐쇄와 되다가 만나서 복합어가 되는데요. 이 복합어가 본 용언을 이룰 때 3음절 이상이면 보조 용언과 띄어서 씁니다. 그래서 폐쇄되어 있고 같이 띄어 쓰는 게 맞고요. 되어를 줄여서 폐쇄돼 있고와 같이 여기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공중은 폐쇄되어 있고 이렇게 쓰거나 공중은 폐쇄되어 있고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나이테는 열렸다라고 합니다. 수현은 비밀리에 찌라시를 돌리다가 뽀록 났다. 뭔가 딱 이상한 말이 한두 마디 있죠. 네,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찌라시와 뽀록 나다는 일본어 두 생활용어 순화 대상어에 속합니다. 따라서 찌라시는 전단지 또는 광고지로 순화하고요. 뽀록 나다는 들통나다로 순화하여 씀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수현은 비밀리에 전단지를 돌리다가 들통났다. 훨씬 좋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시간이나 거리, 횟수와 같이 숫자로 표기되는 그 수로 표기될 수 있는 단위 그 뒤에서 쓰여서 앞말이 가리키는 그 동안이나 끝을 나타내는 때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이므로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냈다 이렇게 수로 셀 수 있는 어떤 단위 명사 뒤에서는 많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역시 수로 셀 수 있는 단위 명사죠. 그럴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채소, 야채, 산책, 산보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채와 산보를 일본어 두 한자어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게다가 또 일본어 사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야채는 채소를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이거나 들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산보는 산책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채소, 야채, 산책, 산보 모두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고기는 야채 싸먹는 것이 제맛이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산보를 한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도 표준어 사용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뭐뭐 하다가 전미사이므로 출근하다는 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고요. 그리고 자마자는 하나의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씁니다. 연결어미는 붙여 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 잔 붙여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전부 다 붙여 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부터 먹는다. 도착하자마자 전부 다 붙여 쓰고요. 기도하자마자 소원이 이루어졌다. 역시 다 붙여 쓰고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다. 다 붙여서 씁니다. 하야타의 과거는, 뿌여타의 과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야타의 어간은 하얏이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의미 at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면은 ot을 넣어주겠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칠 때 히읗은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예시됩니다. 하얏다와 같이 쓰고요. 뿌여타의 뿌여시 어간이고요. 여니까 ot을 넣어주고 그리고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뿌였다. 야면은 이렇게 였다가 되고요. 여면은 이렇게 였다가 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꺼낸 고래는 하얏고 장롱에서 꺼낸 바다는 뿌였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채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뭐뭐하는 척하다의 의미이면 어의 채를 쓰고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라는 의미이면 아이 채를 씁니다. 그래서 물의 결을 살피던 해오락이 아는 채 하며 반길 줄 알았는데 본 채도 안 한다. 아는 척 하며의 뜻이고 그래서 어의 채를 쓰고요. 본 척도 안 한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의 채를 씁니다. 그런데 적막한 지평을 스멀스멀 배로 기어가던 고독이 엎드린 채로 나를 통째로 삼킨다. 엎드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라는 뜻이니까 아이 채를 쓰고요. 명사 뒤에서는 채가 아니라 째를 씁니다. 이때 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회자되다. 회자되다는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인구에 회자되다, 어떤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이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회자되다의 한자어는 회자와 그리고 구울자자입니다. 회는 날회죠. 날것. 이 회와 그리고 구운 고기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회와 구운 고기처럼 입에 자꾸 오르내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이츠의 시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고요. 그 선수의 미담이 널리 회자되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잔과 한 잔, 띄어쓴 것과 붙여쓴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띄어쓴 한 잔은 한 잔, 두 잔, 세 잔 하듯이 세는 경우에 그 한 잔이란 뜻이고요. 붙여쓴 한 잔은 진짜 한 잔이란 뜻이 아니고 커피나 술을 마시며 갖는 한 차례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할 땐 진짜 한 잔이란 뜻이고요. 조만간 커피 한 잔 합시다. 만나자는 뜻이죠. 이 한 잔은 진짜 한 잔이 아니고 만남을 의미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갖는 만남. 주말에 소주 한 잔 합시다 했을 때도 소주를 진짜 한 잔이 아니고 소주를 곁들인 만남을 의미하고요. 딱 한 잔만 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띄었으면 정말 한 잔이라는 뜻이 됩니다. 확인차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차는 목적의 뜻을 나타내면 전미사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차가 번이나 차례 또는 순간 또는 주기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인사차, 확인차, 연구차, 사업차 여기에 왔습니다 할 때 인사, 확인, 연구, 사업은 목적이기 때문에 전미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7차에 걸친 회의를 열었다. 또 고래가 보고 싶던 차에, 이때 차는 순간이죠. 바다가 찾아왔다. 이 회의를 결성한 지 3년 차다. 즉 3주기 차다라는 뜻이고요. 이때는 의존명사형으로 띄어쓰는데요. 숫자가 일 때는 원래는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숫자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것은 가독성을 위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햇수로 5년 차다. 햇수로 5년 차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사이숏이 들어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입니다. 나룻배, 못자리, 바닷가. 그리고 니은이나 미음 앞에 니은 발음이 덧나는 경우입니다. 아랫니, 냇물, 빗물. 그리고 모음 앞에 니은 발음이 덧나는 경우입니다. 깻잎, 나뭇잎, 댄잎. 그리고 햇수는 뒷말의 첫 발음이 된 소리로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이숏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햇수. 길을 헤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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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매이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의 헤매다는 해가 해지다에서처럼 갈라지다, 흩어지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고요. 매는 매다, 묶다, 얽히게 하다라는 뜻의 또는 매듭이 되게 하다라는 뜻의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의 해와 매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의 해와 그리고 아의 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됩니다. 새가 날지 않으면 길을 헤맨다 라고 쓰고요. 헤매는 한순간은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 한쪽, 마당 한쪽.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한쪽은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띄어쓴 한쪽은 한쪽, 두 쪽, 세 쪽, 세는 개념의 하나의 쪽이라는 뜻입니다. 붙여쓴 한쪽은 둘 이상의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합성명사입니다. 따라서 수를 세는 맥락이 아니라면 한쪽은 항상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보다 작아 보인다. 마당 한쪽에 감나무 하나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인가? 이렇게 한쪽은 다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합성어는 뭐고 파생어는 뭘까요? 합성어란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단어에서 중심 의미를 갖게 된 부분을 실제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두 개 이상이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갖게 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합니다. 파생어는 어근에, 그러니까 단어의 중심 의미를 가진 부분에 파생접사, 즉 접두사나 전미사가 붙어서 생긴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돌다리, 산들바람, 검푸르다, 맛있다. 돌과 다리, 산들과 바람, 검다와 푸르다, 맛과 있다. 의미 있는 단어들끼리 만났으니까 합성어고요. 휘날리다, 새파랗다, 핵과일, 접두사가 만나서 파생어가 된 거고요. 덥게 웃음 음악가에서 개음가가 접미사입니다. 따라서 파생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함께하다, 어려움을 함께하다.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함께하다에서 함께는 부사이고 하다는 부사 뒤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여쓴 함께하다는 둘 이상의 사람이 뜻이나 행동 또는 때나 행사를 동일하게 더불어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띄어쓴 함께하다는
공유의 의미는 없고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데 어울려서 어떤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억새는 바람이 불면 어려움도 함께한다. 갈 때는 술자리는 함께하지만 아픔은 함께하지 않는다. 다 공유의 의미고요. 공부를 함께하다, 공부를 하단데 이렇게 띄었으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만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